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통 단락 중에서 손해보험의 기초이론 26번, 27번 문제에 나오는 단락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되셨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27번 문제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험은 위험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자, 위험이 뭐냐면 위험은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정의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을 위태, 사고,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위, 사, 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태는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위태라고 합니다. 위태의 종류에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위태는요. 도로상의 빙판이나 공장 내 기린걸레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에 의한 위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무슨 위태를 한다? 물리적 위태. 자, 두 번째 도덕적 위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위태는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정이나 부도덕이나 사기, 고의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 사기, 강도 이게 도덕적 위태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신적 위태는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는 도덕적 위태하고도 조금 비슷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무관심이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졸음운전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물리적 위태는 빙판, 기름걸레, 도덕적 위태는 사기, 방화, 강도, 정신적 위태는 졸음운전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사고는요. 사고를 사전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고의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화재가 나서 어쩌고저쩌고 혹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로 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풍우가 예시로 나왔다라고 하면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 중에서 사고에 해당한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손해 보도록 할게요.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 손상, 훼손, 일실, 상실, 멸실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요 대신에 각기 틀린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위험을 분류를 했더니요. 위험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나뉩니다. 자,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보도록 할게요. 주관적 위험은 나 혼자만 느끼는 위험입니다. 통계 측정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반면에 객관적인 위험은 여러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요. 이거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얼마만큼 위험이 발생할 건가, 혹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위험이 나타날 건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객관적 위험입니다. 당연히 보험할 수 있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 보도록 할게요. 위험이 발생하면요, 누군가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위험은요, 그 어떤 누구도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손해만 납니다. 자동차 사고는 순수 위험에 해당해요. 사고가 꽈당 났어요. 그러면 가해자도 손해고 피해자도 손해죠. 사고가 무수히 많이 나고 있어. 그러면 지역 사회도 손해일 거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손해일 겁니다. 이득의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손해만 발생하는 게 순수 위험이다. 자, 순수염은 범위 한정이 불가능하고 전조가 없어.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위험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싶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순수위험이라고 할 겁니다. 자, 반면에 투기위험은 누군가는 손해가 나고 누군가는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 신규 사업 진출, 도박 이런 것들은 투기 위험에 해당합니다. 방금 투기 위험에 해당하는 거는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도 그 주식 손해 난 거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가 많이 났다 하더라도 투자를 받은 회사는 전혀 보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이겠죠. 자, 그래서 보험 가능한 위험을 봤더니 객관적 위험과 회사가 인수 가능한 범위 내에 순수 위험은 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순수 위험 모두 다 보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인수 가능한 범위 내에 순수 위험만 보험할 수 있다. 회사가 인수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연재해는 순수 위험에 해당해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도 지역 사회도 나라 전체적으로도 손해만 발생하죠. 하지만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회사가 감당 가능할 수 없는 위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감당 가능한 혹은 회사가 인수 가능한 범위 내의 순수 위험과 객관적 위험을 보험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객체별로 분류했을 때 사람 몸이냐, 재산이냐, 배상 책임이냐. 그래서 인적, 재산적, 배상 책임적 위험을 담보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위험의 특징은 그래서 봤더니 다수의 동질의 위험입니다. 다른 위험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 위험만 보장해야 됩니다. 자, 사고는요, 우연해야 돼요. 명확하게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감당 가능해야 되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집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우리 그 보험에서는요, 경제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 자리에 같은 표현으로 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돈. 그러면 같은 말입니다. 자, 돈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특징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험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 준비 자산을 마련하고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이나 기타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의 경제 생활상의 불안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제도다. 굉장히 정의가 길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것만 나옵니다. 서두에 있는 첫 번째 줄에만 나옵니다. 위험은 어떤 위험이어야 된다?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을 위한 보험은 없습니다. 다수의 경제 주체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을 걷어들인 거 가지고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성립 요건 보도록 할게요. 성립 요건은 사고는 우연하고 불확실해야 됩니다. 다수의 동질의 위험이어야 되고 보험료와 보험금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 보도록 할게요. 위험을 나누기 때문에 위험 분담의 원칙입니다. 자,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 관찰하고 통계적으로 추출하고 자, 보험이 참 과학적이구나 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3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은 세트처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입니다.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득금지의 원칙은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의하고 연관이 큽니다. 자,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은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냐? 실손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 실손보상하려고 봤더니 보험료를 조금밖에 안 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낸 만큼만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비례보상해준다.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은 비례보상의 원칙은 이 세 가지 원칙은 하나로 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27번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초과보험, 중복보험과 연관 있는 원칙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비리보상의 원칙 아닌 거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그 하나가 대부분 수지상등의 원칙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냐? 급부반대 급부균등의 원칙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걷어들인 총 보험료는 내주는 총 지급보험금하고 합치해야 됩니다. 회사가 걷어들이는 보험료는 내주는 보험금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억을 걷어들였으면 100억을 내줘야 됩니다. 자,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는 계약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는 누군가 사고가 나서 받아가는 보험금이 과하거나 넘쳐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넥세스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부반대 급부균등의 원칙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합치해야 된다. 합치, 수지상등, 과부족, 급부반대, 급부균등의 원칙이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분류는 상법상 분류와 보험업법상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 손해, 재산보험으로 나뉘어요. 자, 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이 있어요.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1번하고 2번. 보험업법이나 혹은 상법상 손해보험끼리 묶어진 것 찾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는 사람 몸에 관련된 보험만 그 지문에서 빼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법상,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으로 묶어진 보험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이렇게 찾아라 라고 했을 때에는요. 아래 지문 중에서 사람 몸하고 연결되는 보험 상품만 걷어내면 나머지가 다 손해보험에 관련된 내용 보험입니다. 자, 보험 제도에 따른 특징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가입 대상에 따라서 재물이냐, 사람 몸이냐, 책임이냐, 이게 관련된 거냐. 자, 이게 관련된 거. 아까 조금 전에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이 뭐였어요? 이득금지의 원칙이었죠. 이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이 이익을 보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기업 휴지보험입니다. 자,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은 뭐다? 기업 휴지보험이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의무보험이냐, 임의보험이냐, 법에서 꼭 넣으라고 강제화되어 있는 보험을 의무보험이라 할 거고,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의에 의해서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고 이게 임의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납입 주체에 따라서 가게에서 돈을 내면 가게성, 기업에서 돈을 내면 기업성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기간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단기보험은요. 1년 이하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우리 손해보험에서 화재보험 배울 거예요. 얘도 1년 이하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자, 단기보험은 1년 이하의 소멸성 보험, 장기보험은 3년 이상 가입하는 보험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보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기간보험이 있어요. 기간보험은 시간과 일시의 제약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 다음에 레이저 종합보험으로 가면 골프보험과 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은요. 장소와 지역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보험, 적하보험, 낚시보험, 스키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기, 화자, 기, 골수, 구, 운적, 구, 낚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보험은 기간하고 구간을 섞어 놓는 보험이 혼합보험입니다. 그래서 조, 건, 여, 조립, 건설공사보험, 여행보험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조건여 이건 혼합보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분류. 28번에서 31번 단락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개념 정도는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 자, 가액하고 가입 금액이 같아요. 보험 가액, 법률상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이 보험 가액이고
계약서상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이 가입 금액이에요. 기준점은 항상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가액하고 가입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실손보상해 줍니다. 반면에 가액하고 가입 금액을 비교했을 때 가액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가액만큼 안 넣어졌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라고 할 거예요. 가입 금액의 비율로 비리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초과 보험은 가액보다 가입 금액이 훨씬 더 높아요. 부등호 표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뭘 넘겨서 보상할 수는 없냐? 가액을 넘겨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기억하시고요. 중복보험 보도록 할게요. 중복보험은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이 합이 그랬어요. 합. 여러 개 회사가 같이 들어와 있다. 1억짜리 건물에 삼성화재에서 1억 넣고 DB손해보험에서 1억 넣고 메리츠화재에 1억 넣고 그래서 3억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합친 금액이 3억이죠.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의 합이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중복보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중복보험은 회사의 가입 부율에 따라 보상하되 가액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 분담에 따라서 원보험이냐 재보험이냐. 우리가 아는 모든 보험은 원보험이에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 회사하고 회사끼리 위험을 나누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대한항공에서 보잉 747 뭐 이런 비행기 한 대 들여와요. 뭐 몇백만 원, 아니 몇백억, 뭐 몇천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들어오겠죠. 자, 들어와서 비행기가 쭉 떠다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대한항공에서 삼성화재에다가 우리가 비행기를 들여왔으니까 보험 넣고 싶어. 삼성화재는 오케이, 보험 넣자라고 해서 보험을 넣었어요. 이게 원보험입니다. 근데 삼성화재는 만약에 실제 사고가 나면 삼성화재를 다 팔더라도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보상해 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화재는 뒤돌아서서 DB손해보험에다가 대한항공 비행기 보험 받았는데 나 혼자는 위험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삼성화재 아니 DB손해보험하고 같이 위험을 나누자라고 해서 넣는 보험이 재보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보험은 원보험입니다. 하지만 원보험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보험회사가 다시 위험을 나눌 때 재보험을 다른 회사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게 재보험이라는 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최근에는 경영 주체에 따라서 잘 나옵니다. 공용보험이냐, 민영보험이냐. 삼성화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민영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이런 거 다 민영보험입니다. 자, 나라에다 넣는 보험을 공용보험이라고 할 거예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넣는 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근로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수출할 때 무역보험, 무역보험은 다른 표현으로 수출보험 혹은 숙출입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의 분류까지 했어요. 이것까지 하시면 26번, 27번 두 문제지만 쉽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외워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와요. 하지만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다 보면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생과 26번, 27번에 해당하는 단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